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차별하던 부모님이 노후를 의지하려 하길래 시원하게 차단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나 남동생과의 차별 때문에 친정과 연을 끊었다는 분들의 사연이 많네요. 저도 친정과 연락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아쉬웠는지 저에게 한동안 연락을 했지만 제 마음은 돌아서지가 않더군요. 제 얘기를 듣고 나면 저에게 독하다고 할 수도 있어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했지만 그 이유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한 말씀이라 저는 그게 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하나 있습니다. 언니는 첫째라고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으며 자랐어요. 저는 어디서 데려온 자식 취급을 받으며 자랐네요. 일단 부모님은 언니만 옷을 사주고 저는 언니 옷을 물려받아 입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제가 새로 산 옷을 입은 기억은 별로 없어요. 가정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편도 아니었습니다. 한참 컴퓨터가 집집마다 놓여질 때 저희 집에도 컴퓨터가 생겼는데 그 컴퓨터는 언니가 독차지했습니다. 컴퓨터를 살 때부터 엄마는 언니의 컴퓨터를 사는 것이라고 말했고, 저는 컴퓨터로 학교 숙제를 할 일이 있어도 언니의 허락을 받고 컴퓨터를 사용해야 했어요. 성인이 돼서 화가 나는 것이지, 그 당시에 저희 집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이라 저는 그것이 불만을 가질 일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엄마는 언니를 학원도 보내주고 과외도 시켜주었지만 저는 동네에 있는 공부방 같은 학원을 보내주었어요. 언니는 수학 전문학원, 영어 전문학원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따로 학원을 보내주었고 학원에서 레벨업을 하라고 과외도 시켜주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동네 공부방을 다녔고요. 그런데 반전은 언니보다 제가 공부를 더 잘하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언니가 저보다 공부를 못하는 것을 많이 속상해 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왜 속상할 일인지 지금도 모르겠네요. 대학 생활을 할 때도 차별이 참 심했습니다. 언니는 심심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고, 저는 제 용돈과 교재 살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학기 내내 공부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해서 학기 중에는 서너 시간 정도 잤던 것 같습니다. 낮에 틈틈이 쪽잠을 자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아무리 한창 때라 해도 항상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언니는 지원을 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모님과 언니가 저에게 말을 안 해줘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요. 저는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 엄마는 시댁이 잘 사니까 지원 안 해주겠다고 했어요. 사돈이 부자면 더 구색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냥 엄마는 저에게 본인이 가진 뭔가를 내놓는 것이 싫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언니도 저를 무시하는 경향이 꽤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언니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고 싶은 것만 대답했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저에게 말을 잘도 걸면서 제가 말을 걸었을 때 대답하기 싫으면 아무리 말을 걸어도 입을 다물고 딴짓을 했습니다. 저도 지쳐서 그랬는지 중학교 때부터는 될 수 있으면 언니에게 말을 걸지 않게 되더라고요. 언니 밥 먹어. 언니 엄마가 와보래. 이런 것들이 대화의 전부였어요. 결혼하고도 엄마의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언니는 결혼하고 친정에 들어가서 1년을 살다가 분가해서 얼마 전까지 친정 근처에 살았습니다. 친정 근처에 살면서 언니는 엄마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제가 임신 7개월 때였는데 저도 엄마의 육아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조리원비 주신다고 하셨고 조리원에서 퇴원하고 나면 시터를 쓰라고 하시면서 그 비용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엄마의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얘기했더니 엄마는 제가 조리원에서 퇴원하고 나면 한 달 정도 조리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언니의 아이들은 유치원생이었어요. 엄마는 언니의 아이들을 하원시켜주고 언니 퇴근할 때까지 데리고 있어주며 살던 때였습니다. 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에게 아이 낳고 알아서 산후조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애들은 누가 봐주냐고 하면서 안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산후조리 알아서 해야 하고 앞으로도 엄마에게 아이 봐달라고 할 생각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시댁이 멀고 저는 시댁이 가까우니 시어머니에게 말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혼자 생각하기를 언니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에만 엄마가 우리 집에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더 화가 났던 것은 엄마의 반응이었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언니가 이런 말을 하면서 나에게 화를 내더라고 했더니 언니가 직장 다니면서 애들 키우느라 그런 것이니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네 애들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에만 저희 집에 올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엄마가 또 그렇게 말을 하니 너무 서운하고 슬프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속이 좁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니와 나를 그렇게 차별했는데 내 아이까지 차별을 받는 것 같아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언니는 1년 넘게 형부와 친정에서 얹혀 사는 동안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살았어요. 어릴 때 차별받으며 자란 것들이 다시 생각나면서 이젠 하다 하다 내 아이까지 차별을 대물림 받는구나 싶어서 정말 슬펐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함께 아파해 주셨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친정엄마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도 외삼촌과 차별받았던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상태로 친정엄마에게 산후조리를 받아봤자 제 속만 더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어차피 시터 쓰는 비용 주신다고 하셨으니 마음 편하게 시터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엄마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한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엄마와 그냥저냥 지냈고 이제 아이가 7살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5살 때 언니는 형부 직장 때문에 멀리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로 엄마는 저에게 의지하려고 하더군요. 저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신랑은 저희 엄마를 보면 반가워했는데 저는 엄마가 저희 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안 왔으면 했습니다. 저를 만나기만 하면 엄마는 노후 걱정하는 얘기, 돈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도 듣기 싫고 가끔은 신랑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 신랑 보기 민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런 얘기 이제 저에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키워준 자식에게 엄마가 이런 얘기도 못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이성을 잃고 그동안 참았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산후조리원 퇴원하고 산후도우미 도움받아 아이 키웠고 그 도우미 비용 시댁에서 해줬다. 어릴 때도 차별받았지만 결혼 후에까지 나는 엄마에게 차별받았다. 엄마는 언니 아이들 키워주느라 내 아이 못 봐준다고 했고 엄마가 언니네 아이들 키워줬으니 노후는 언니에게 의지해라. 난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뒷전이었고 나도 이젠 엄마 포기했으니 나한테 뭐 바라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니에게 말해라. 언니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이제 엄마를 모른 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한테 기댈 생각하지 마라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속이 좁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에게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차별부터 시작해서 아이 봐주는 일 때문에 받았던 차별까지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니 언니에게 의지하라고 말했어요. 엄마에게 산후조리 안 받은 것이 어쩌면 잘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엄마는 나에게 자식돌이 같은 것은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하시더니 가시려고 하길래 이제 하나도 안 예쁜 둘째 딸은 없다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친정에서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될 테니 그냥 각자 알아서 살자고 했어요. 그날 저녁에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엄마에게 싸가지 없게 말했다고 뭐라 하길래 엄마에게 사랑받고 자란 언니가 엄마 책임질 것이라는 말이 뭐가 잘못이냐고 저도 따졌습니다. 저에게 자식돌이 어쩌고 하던 언니가 결국은 너는 시댁이 잘 살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시부모님은 사돈 노후자금 대려고 고생해서 돈 벌었냐고 어이없다고 했더니 네가 하라고 했지 누가 사돈에게 구걸했냐고 하더군요. 시댁이 잘 살아서 내가 우리 부모님 도움 줘야 하는 것이라면 결국 우리 시부모님이 친정 도와준 것이 되는 것인데 언니가 그렇게 거지 같은 소리를 하면서 그게 거지가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없다 생각하고 엄마가 언니에게는 잘했으니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엄마 꼭 책임지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냥 친정 없다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저는 어찌어찌 견디고 살아왔지만 내 아이까지 차별받는 것은 싫어서요. 그렇게 받고 싶었던 엄마의 사랑을 포기하고 나니 홀가분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쓰니님이 현명하셔서 뒤늦게나마 잘 결단을 내리셨네요. 이젠 아이와 남편에게만 집중하면서 마음 편히 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